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대부분의 지역에는 눈 폭풍이 예보됐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뉴욕 시내 병상 가동률이 현재 80%에 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위협을 막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mRNA 계열의 백신 220억 회분이 더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뉴욕주가 팬데믹 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을 위해 시행해온 강제 퇴거 금지 행정명령이 오늘 15일 만료될 예정입니다. 역사상 초유의 의회 난입 사태가 일어난 지 1주년인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맹렬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대부분의 지역에는 눈 폭풍이 예보됐습니다. 3인치에서 6인치까지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면서 출근길 불편이 예상됩니다. 체감 온도도 화씨 20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뉴욕 일원에 겨울 폭풍과 함께 3에서 6인치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지역에 따라 오늘 저녁 7시경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은 자정 무렵부터 눈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내일 아침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출근 시간에는 대부분의 지역이 1인치 이상의 적설량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 출근길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내일 오전까지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 대부분의 지역에 3에서 6인치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고 내륙 지역은 2에서 4인치, 도심권에는 3에서 6인치의 적설량이 예상됩니다. 롱아일랜드와 저지쇼어 해안 지역은 6인치까지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하권의 추운 날씨에 바람까지 많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20도 전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5도,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가 예상됩니다. 토요일도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일요일에는 낮 기온이 4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뉴욕 시내 병상 가동률이 현재 80%에 달하고 있습니다. 병원 인력까지 부족한 상태로 언제 한계치에 이를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데이브 촉시 뉴욕시 보건국장은 어제 현재 뉴욕 시내 병원 병상은 80%가 꽉 찬 상태라며 이 비율은 지난 한 달 동안 안정적이게 유지됐지만 인력 부족으로 언제 한계치에 이를지 모르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코로나19 관련 입원율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긴 해도 2020년 봄 절정기에 비해서는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상태라며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2회 환자의 입원율이 증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병상 수용률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촉시 보건국장은 그러면서도 연휴 기간 여파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입원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의료진 부족으로 인해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뉴욕시의 의료 시스템 지원을 늘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이날 시내 병원과 공중보건 시스템에 수백만 달러를 지원하고 의료진을 충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오미크론이 의료 체계에 압박을 주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환자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안일한 대처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오미크론 확산으로 월스트리트 대형 은행들은 사무실 복귀 계획을 일단 멈춘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무실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압박도 커지면서 기업들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원격 재택근무에 익숙해진 직원들은 주 5일 출근 재개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에릭 애덤스 신임 뉴욕시장은 지난 4일 CNN 방송에 출연해 우리는 문을 열어야 한다며 우리가 코로나19와 함께 사는 법에 대한 생각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JP모건 체이스와 시티그룹, 웰스파고, 골드만삭스, 제프리스 등 주요 은행들은 최소 몇 주간 사무실 복귀 계획을 늦추고 재택근무를 허용 또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덤스 시장은 월가 기업들이 사무실을 열지 않으면 직장인들과 출장자들에게 의존하는 뉴욕시 식당과 호텔, 세탁소 등의 자영업자들이 받는 경제적인 고통이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때문에 이제는 문을 열고 우리의 경제 생태계를 먹여 살릴 때가 됐다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금융업계 경영진도 가능한 한 빨리 사무실 출근을 정상화하고 싶어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여러 기업의 다수 직원들은 점점 더 출근과 재택근무를 병행하는 유연 근로제에 익숙해지면서 풀타임 출근을 꺼리고 있다는 사실이 경영진에게 고민을 안겨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력 확보가 어려운 현재의 노동시장 환경을 고려할 때 직원들의 의사에 반해 무조건 출근을 강요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된 이후에도 월가 은행들이 미래 근무 형태에 대해 생각을 달리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2022년 신년 연설을 통해 팬데믹으로부터 뉴욕주를 회복시키겠다며 각종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금 감면 혜택과 총기 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 또 새로운 철도 서비스 건설 등이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8월 취임한 캐시 호컬 주지사는 어제 뉴욕주 의사당에서 첫 번째 신년 연설을 개최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팬데믹의 종식을 바라고 인플레이션과 자녀 교육으로 걱정하는 뉴욕 주민들을 위로하면서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과 총기 폭력을 퇴치하고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지원할 것을 밝혔습니다. 먼저 19만 5천 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1억 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앞서 2018년 처음 시행된 600만 명 대상 중산층 세금 감면 조치의 시행을 가속화하고 별도로 20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10억 달러 재산세 환급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총기 폭력과 범죄 대응을 위해서 주 지방 법 집행기관의 지원을 강화하고 총기 밀매 단속을 위해 협력하는 등의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습니다. 대중교통을 위해서는 퀸즈와 브루클린을 연결하는 새로운 철도 서비스 인터보로 익스프레스 건설이 본격화되고 교육부문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복귀를 희망하는 퇴직교원에게 3만 5천 달러까지 소득세를 면제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향후 5년간 총 250억 달러를 투입해 10만 개의 서민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아울러 외식업을 돕기 위해 팬데믹 초기 허용됐던 식당, 술집, 테이크아웃 주류 판매를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신년 연설에는 뉴욕 주지사의 4년 임기를 최대 2회까지로 제한하고 외부 소득을 금지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위협을 막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mRNA 계열의 백신 220억 회분이 더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올해 추가로 150억 회분을 더 생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어제 워싱턴 포스트에 가장 먼저 공유된 보고서에서 전문가들은 현재 가장 효과적으로 보이는 mRNA 백신을 보편적으로 공급하는 것만이 바이러스 진화를 약화하고 세계적으로 팬데믹을 통제하기 시작할 수 있다며 오미크론 변이 위협을 막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220억 회분의 mRNA 백신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오미크론 변이가 이전에 접종한 백신의 보호 효과를 일부 회피하는 점을 감안해 추산한 겁니다. 이대로라면 올해 추가로 150억 회분의 mRNA 백신을 생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mRNA 계열 백신은 화이자 바이오엔텍, 모더나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 목표가 다른 전문가들이 제시했던 것보다 더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오는 9월까지 mRNA 계열까지 포함해 세계 인구의 70%를 완전 접종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옥스포드 대학의 아월 월드인 데이터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90억 회분 이상의 백신이 투여됐고 현재 백신 완전 접종률은 50% 수준입니다. 반면 30억 명 이상은 아직 1차 접종도 받지 못했습니다. 한편 보고서 저자 중 한 명인 비영리 단체 Prep for All의 제임스 크렐렌스타인은 팬데믹은 세계를 지역화하는 동시에 지역은 세계화했다면서 오미크론 변이가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코로나19 자가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선 약국들의 자가 진단키트가 제공되고 있지만 들어오자마자 순식간에 동인하면서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제 CNBC 방송은 바이든 대통령이 더 이상의 코로나19 봉쇄책은 없다는 입장과 함께 진단키트 5억 개를 무료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자재 부족과 기존의 공급망 장애로 배포가 쉽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조지 파나지오 타플로스는 크리스마스 전날에 받은 200개의 진단키트가 몇 시간 안에 모두 팔렸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브로드웨이의 약국들은 지난해 12월 30일 다시 150개의 키트를 제공받았지만 대부분 하루 만에 없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브랜드 상품 및 기업 선물, 기업 아이 프로모에서 가정용 키트를 맡고 있는 리오 프리드먼은 바이든 정부의 백신 접종 및 진단검사 의무화 정책이 이를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수요의 쓰나미를 가져다 줬다고 말했습니다. 프리드먼은 지난주 백신 접종과 검진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기업 고객을 위해 $1,500만 달러의 키트를 추가로 구매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의 5억 개 진단키트 지급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가정용 진단키트를 긴급 승인받은 에보트의 존 코발 대변인은 지난 3월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전례 없는 요구를 받고 있다며 제조시설을 24시간 가동하고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고 자동화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는 팬데믹 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을 위해 강제 퇴거 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퇴거 금지 행정명령은 오늘 15일로 만료될 예정입니다. 퇴거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후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속출하자 강제 퇴거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이후 두 차례 연장을 통해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강제 퇴거 금지 행정명령은 오늘 15일 만료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임대료를 제대로 내지 못해 부동산 소유주들로부터 퇴거 소송이 제기된 가구는 뉴욕시 5만 900가구를 포함해 뉴욕주 전체에서 5만 8,800가구입니다. 이들은 16일부터 법원에서 퇴거 소송이 진행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퇴거 명령을 받고 쫓겨나게 됩니다. 또 이와 함께 퇴거 소송에 피소가 되진 않았지만 현재 임대료를 연체한 세입자는 뉴욕시 40만 7,800가구를 포함해 뉴욕주 전체로는 59만 1,000가구에 달합니다. 한편 연방정부 지원을 받은 비상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은 부동산 소유주에게 준 12억 5천만 달러를 포함해 총 20억 달러가 투입됐지만 현재는 재원이 바닥난 상태입니다. 뉴저지주는 지난해 가구별 소득에 따라 강제 퇴거 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차등 적용해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차례로 마감했는데 후속 지원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최대 35만 가구 정도가 퇴거 위기에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역사상 초유의 의회 난입 사태가 일어난 지 1주년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오전 대국민 연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맹렬하게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오전 의회에서 가진 대국민 연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전직 미국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 관한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퍼뜨려왔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그는 원칙보다 권력의 가치를 뒀고 국가의 이익, 미국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며 트럼프는 우리의 민주주의나 헌법보다 자신의 상처받은 자존심이 더 중요했고 자신이 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며 날이선 비판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태 당시 국가의 의회가 포위당했다며 이는 단체 관광이 아니라 무장 반란 사태였다고 질타했습니다. 아울러 난입 사태의 가담자들을 향해 그들은 국민의 의지를 지키려 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지를 거부하려 한 것이라며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지키려 한 것이 아니라 이를 뒤집으려고 했다고 일갈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장 어두운 날이 빛과 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1월 6일은 민주주의의 끝이 아니라 자유와 공정한 경기 부활의 시작이라고 발언하고 국가와 국민의 단합을 호소했습니다. 백악관과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 의원 간에 난데없이 바이든 대통령의 탄핵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크루즈 의원은 중간선거에 승리하면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백악관은 강하게 비난하고 다른 일이나 제대로 신경 쓰라고 받아쳤습니다. 어제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 의원은 최근 자신의 팟캐스트를 통해 오늘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해 하원 다수석을 차지하면 바이든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루즈 의원은 또 탄핵을 검토할 여러 근거가 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친이민 정책과 허술한 국경 관리를 대표적 사유로 꼽았습니다. 또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하원 과반을 점할 가능성은 90% 이상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하원 과반을 점한 민주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탄핵을 정치적 무기로 사용한 만큼 비슷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당시 유력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비리를 조사하라며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압력을 행사한 의혹과 지난해 1월 6일 의사당 폭동 선동 혐의로 두 차례 의회 탄핵 심판대에 오른 바 있습니다. 이 발언이 알려지자 백악관은 크루즈 의원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크루즈 의원이 탄핵 외에 다른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크루즈 의원이 욕하고 비난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대신 다른 일을 끝내는 데 있어 우리와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며 포괄적 이민개혁, 국경지대의 보안 강화, 국경 문제에서 좀 더 인간적인 접근법 등을 협력 대상으로 내놨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보다 빠른 기준금리 인상과 대차 대조표 축소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6월이 아닌 3월부터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어제 공개된 지난해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에는 경제, 노동시장, 인플레이션에 대한 개별적 전망을 고려할 때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게 정당화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연준은 금리 인상과 함께 대차 대조표 축소 시작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의사록에는 일부 참석자들이 기준금리 인상 시작 직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대차 대조표 규모를 축소하는 게 적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언급됐습니다. 연준은 지난 2015년 첫 금리 인상 이후 대차 대조표 축소까지 2년을 기다렸던 점을 언급하고 올해는 이와 같은 접근법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양적 완화를 시행하면서 연준의 대차 대조표는 8조 7,600억 달러 수준으로 불어난 상태입니다. 의사록엔 참석자들은 현 경제 전망이 이전 정상화 사례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적혔습니다. 의사록이 공개된 후 주가는 급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한편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매크로폴리시 퍼스펙티브 설립자 줄리아 코로나도는 의사록이 6월이 아닌 3월부터 금리 인상이 시작된다는 전망을 자극했다고 밝혔습니다. CNBC 방송도 시장은 연준이 3월부터 기준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고 여름 전 대차 대조표 축소가 시작될 수 있다고 본다고 예상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오는 8일로 다가온 제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마감을 앞두고 뉴욕 총영사관 선관위는 아직 신고 신청을 하지 못한 유권자들의 편의를 위해 순회 접수를 추가 운영합니다. 추가된 현장 순회 접수는 총 3회로 6일 오후 1시부터 6시 뉴저지 한남체인, 7일 오후 1시부터 6시 플러싱 한양마트, 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맨하튼 뉴욕 총영사관 1층 로비에서 진행됩니다.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 선거인 등록 신청 시 준비물은 유효한 여권 번호와 접수 확인증 발송 및 각종 안내를 위한 용도로 본인 명의의 이메일이 있어야 합니다. 뉴욕시 의회 의장에 최초로 흑인 여성이 선출됐습니다. 에이드리언 아담스 뉴욕시 의원은 어제 진행된 시의장 선출 투표에서 전체 51표 중 49표를 받으면서 시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아담스 시의장은 앞으로 의제를 설정하고 1,000억 달러 규모의 뉴욕시 예산을 놓고 에릭 애담스 시장과 협상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아담스 시의장은 뉴욕은 여러 위기의 교차로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로 극심한 피해를 받은 뉴욕시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비영리기관인 재미 한인 기독선교재단이 밝힌 2021년 미주 한인교회 통계에 따르면 미주 지역 내 한인교회는 2,798개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9년 조사 때와 비교하면 약 20%에 해당하는 658개의 교회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교회가 가장 많은 곳은 총 830개의 캘리포니아주이며 다음으로 뉴욕이 272개, 텍사스 157개, 뉴저지가 139개로 뒤를 이었습니다. 팬데믹 기간 대부분의 주에서 한인 교회 수가 줄어들었고 늘어난 주는 뉴멕시코 등 5개 주로 확인됐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매사추세츠 경찰이 학교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탐지할 수 있는 경찰견을 배치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당국은 어제부터 2마리의 탐지견이 1년 동안 훈련을 받아왔다며 책상이나 키보드, 쓰레기통 등 특정 물품의 코로나19 냄새를 맡으면 자리에 앉음으로써 이 지역이 바이러스에 노출됐다는 표현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탐지견들은 델타나 오미크론 등 변이도 탐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 탐지견 프로젝트는 플로리다 국제대학 국제과학수사연구소가 개발했고 소속 과학자들은 탐지견이 코로나19를 99%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는 눈이 내리겠고 점차 개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6도, 섭씨 2도, 밤 최저 기온은 23도, 섭씨 영하 5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흐리고 종종 눈이나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